김주아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 이후 비슷한 폭력과 관계를 겪은 많은 여성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폭력적인 관계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내면화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고집이 있겠죠.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올라올 때 나를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것도 너무 수치스럽고, 나를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것도 비난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걸 안 보면 고집이 돼요. 고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피해자나 가해자 자체가 돼. 피해자가 되면 어떻죠? 밖에서 가해자를 계속 불러들여요. 그래서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폭력 쓰게 해. 내가 가해자가 되면 피해자가 오게 돼요. 그래서 피해자가 와서 그 사람이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피해자 에너지를 쓰면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가해자가. 그걸 막 때리게 돼. 이런 현실 창조를 하는 게 고집빙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그냥 좀 피해자 마음 두려워요, 가해자 마음은 좀 때리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현실을 만들어버려요, 이 에너지가 세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그럼 여러분 고의는 아니지만 분명히 빙의가 뜬 거예요. 내 가해자를 인정 안 하는 빙의. 인정 안 하니까 이 가해자에 끌려가서 남을 쳐버린 거 아니야. 또 내가 누가 와서 나를 차로 쳤어. 그리고 뺑소니 했어. 그건 뭐예요? 내가 내 피해자 마음이 떴는데 이걸 못 알아차린 거야, 피해자 마음을. 그러니까 이 피해자 마음을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는 이 고집빙이가 염력으로 끌어다닌 거죠, 가해자를. 그래서 나를 치고 가게 한 거야. 마음은 힘이에요, 에너지야. 이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고집, 짐승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인간 마음은 에너지가 아니지만 그 인간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고집 부릴 때, 이 고집 짐승의 에너지가 셀 때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창조해버려요. 그래서 폭력을 당할 때 그걸 알아야 돼. 아, 내가 가해자 피해자 마음, 이건 인간 마음인데 이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고집 부리면서 절대 인정 안 하겠다고 이 마음만 올라오면 고집 부리고 인정 안 하는구나. 그래서 피해자 마음을 붙잡고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밖에서 가해자를 불러오고, 내 가해자 마음이 올라왔을 때 고집 부리면서 가해자를 인정 안 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고집 부리는 이 짐승은 밖에서 피해자를 불러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구나. 가해자, 피해자의 상황, 폭력적인 상황. 때리미는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맞는 사람이 피해자고. 그렇죠? 그 상황을 창조해버리죠. 그래서 그걸 그냥 이거 잘못했어, 고발해, 뭐 감옥에 쳐넣어,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출소해서 또 찾아와서 끝내 데이트 폭력 신고하면 들어가 있다 나와서 죽이잖아요.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인정하는 거.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는 짐승의 에너지를, 그걸 알아차리고 그 에너지를 빼고 그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빙의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내 현실 창조를 하면서 내가 가해자 편에 쓰든지 피해자 편에 쓰든지 하는 현실을 만드는데 둘 다 괴롭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거. 나를 괴로움에 빠뜨리고 그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는 놈이 누구냐? 열등이 빙의죠. 열등이가 올라오면 항상 그 열등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릴 때 이 열등이가 가해자 피해자로 딱 분열돼. 수치 주는 가해자, 그리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는 피해자. 그러면 그 가해자 수치와 피해자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딱 고집 부리면서 상황을 딱 만들죠. 그래서 마음을 안 보면 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성을 쓰는 사람도 똑같아요. 맞는 사람만 불가항력이라고 느끼지만 쓰는 가해자도 내가 실컷 두드려 패서 난 감옥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해서 실컷 때려야지, 그래 결혼하자, 이런 남자 없어요.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지. 근데 여기 폭력적인 그 가해자가 올라오면 걔한테 속아서 끌려가는 거죠. 알아차리기 전에는 폭력적인 가해자 피해자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는 누구에게나 피하기 힘든 깊은 아픔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주아 씨 역시 이 고통을 지나오며 삶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아픔은 왜, 그리고 어떤 시점에 찾아오는 걸까요?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김주아 씨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아픔을 다 버리고 고집 부리고 살 때 내 안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열등이, 약자의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할 때 아픔이 와요. 예를 들면 돈을 못 버는 부모 밑에서 살았어. 그러면 부모를 보면서 그 열등이 마음을 느끼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못 버는구나, 즉 돈은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열등이가 생겨요. 돈을 막 시원하게 잘 벌고 사는 부모 밑에서 살았던 아가들은 돈은 그냥 오는 거야, 맘 먹으면.
강자가 생겨요. 근데 돈을 버는데 엄청 고생하고 돈을 못 벌어서 고생한 가정에서 자라서 돈을 못 버는 부모 밑에 있으면 돈 못 버는 열등이가 생기죠.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열등이 아픔, 돈 벌 수 없는 열등이 아픔이 올라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두렵다고 하면서 왜? 그거 느끼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아프게 돼? 이러면 안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그 아픔은 수치스럽다고 고집 부리는 고집. 이게 죽으면서 내가 엄마 아빠와 다른 삶을 사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아픔이 와요. 가난의 아픔이 찾아와. 가난의 아픔이 찾아와서 나를 아프게 하죠. 그러면서 그 가난의 아픔을 안 느끼려고 고집 부려도 안 느낄 수가 없어. 때거리가 없어갖고 애를 못 먹이고. 옛날에 우리 조상님이 그랬죠. 애가 막 외국 유학 간다는데 난 못 보내줘. 너무 아파. 그러면서 그 가난의 아픔, 즉 열등의 아픔이죠. 돈을 벌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이 죽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고집도 죽고 그 아픔을 겪어내면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죠. 좀 돈이 없어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집착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게 어느 종류의 아픔인지 봐야 되는데 김주아 아나운서와 그 남편의 아픔은 뭐냐면 남녀 사이에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사랑으로 살 수 없는 아픔.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아픔. 그게 둘 다 크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너무 수치스러워. 그 아픔을 인정하면 나도 그렇게 살까 봐 두려워서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김주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마 남존여비. 엄마가 엄청 순종하고 자기 여자를 다 죽이고 그러면서 그것도 일종의 가해자 피해자예요. 당당하게 공평하게 살지를 못하고 평등하게 살지 못하고 나는 다 희생하고 남자한테 맞춰야 돼. 피해자죠. 내 걸 다 빼앗기고 내 인생을. 남자는 여자 걸 다 빼앗고 가해자로 살아. 그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비혼주의자였다고 하는 게 엄마 아빠의 관계가 지극히 사랑스럽고 되게 사랑이 넘치고 되게 긍정적이야. 내 자아 개발도 하고 내 여자로 사는데 남자가 도움이 된다고 느꼈으면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내 어떤 여자의 삶을 살 때 남자가 나에게 그렇게 도움된다고 안 느꼈던 거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안 보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비혼주의자였던 거고 이 남편도 남녀 사이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란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하고 이러는 건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우월한 사람을 뺏어서 가지면 되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부인 버리고 거짓말하고도 이게 뺏어서 행복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그 열등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진짜 사랑을 모르는, 남녀의 사랑을 모르는 아픔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열등이 남자거든, 그 남자가.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하기 전에 이혼하고 여자를 사귀면 되는데 이혼하기도 전에 김주아 아나운서 만나서 결혼이 확정되니까 그제서야 이혼하고 이 여자로 갈아타고 또 이혼하기 전에 외도를 해서 김주아 아나운서 이혼하면서 딴 여자 하루도 여자 없이 못 사는 열등이 약자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열등의식이 올라오니까 여자를 막 때리고 이게 언어로 다 이겨먹을 수 없으면 그리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그게 뭐냐면 그 열등이 마음 때문에 열등감이죠. 여자 앞에서 열등감이 올라오니까 막 돈으로 허세 부리고 어떻게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둘이 청산하는 과정이죠. 같이 살면서 이런 가해자 피해자를 쓰면서 가해자 피해자가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남자가 가해해도 참고 살았잖아. 김주아 아나운서가. 그게 피해자를 그냥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나보다 살 수 있다고 느꼈죠. 너무나 이상한 마음이지. 남자도 그렇게 가해하면서 자기 가해자 인정 안 하니까 또 바람 피워.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로 서로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걸 안 보고 고집 부리고 살아서 그 아픔을 다 본 거예요. 그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이 내려간 만큼 자기 열등의 마음을 인정했겠죠.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을 인정한 만큼 허용하고 살 텐데 그 마음을 자기가 딱 쳐다보고 그거를 알아차리고 고집 부리는 수치애고를 딱 죽이기 전에 그냥 이렇게 아픔을 겪고 넘어가서는 완전히 청산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행복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아픔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면서 행복하겠다고 집착으로 살았으니까, 고집으로 살았으니까 힘들었을 텐데,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고집이 조금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이들과 사소한 일상도 이게 행복이고, 꼭 집착해서 일을 잘해야, 남자가 있어야, 또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나는 행복이라고 느끼는 마음이 조금은 내려놓게 됐을 거예요. 살면서 집착하고 애쓰는 애고가 좀 죽어서 이제는 예전보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으면 내려놓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살죠. 나 사랑받아야 돼.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나 인정받아야 돼. 출세해야 돼. 나 완벽한 사람 돼야 돼. 이렇게 탐욕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이게 고집 부리던 애고가 아픔 속에 조금 죽어서 조금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아픔을 인정하면.